2012년 12월 12일 평안북도 동창리 시험장에서 발사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의 대형 잔해물이 이틀 뒤서해 해저에서 인양됐다. 해군 청해진함이 군산 서방 160km 해저에서 인양한 대형 잔해물은 1단 추진체 잔해로 연료가 연소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통이었다. 산화제통은 길이 7.45m, 직경 2.4m, 두께 3.8mm의 원통 모양으로 중량은 1.13톤이었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 장거리 로켓 기술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큰 기대를 가졌다. 더구나 당시 북한이 이딴 실패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한 터였다. 하지만 이를 면밀히 분석한 전문가들은 조악한 수준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산화제통은 8개의 조각을 용접해 만든 원통으로 용접선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트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됐다. 용접으로 연결된 각 패널의 간격도 일정하지 않아 규격화가 안 된 것으로 분석됐다. 용접면이 균일하지 않을 정도로 용접 상태가 조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당시 우리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제조 기술이 예상보다 수준이 낮고 상식 이하의 것으로 평가절하했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런 조악한 로켓으로도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24일 북한이 최대 사거리 2,500km로 추정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이나 2,000톤급 잠수함에 SLBM을 단 한 발 탑재해 실전 배치를 추진하는 것도 군사상식에 벗어나는 것이다. SLBM 개발에서 가장 큰 기술적 난관은 미사일이 물속의 잠수함에서 고압으로 밀어올려진 뒤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엔진을 점화하고 자세를 바로잡아 상승하는 수중사출 기술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수중사출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 미사일이 150m 높이까지 비행했다. 흔히 콜드런치로 불린다. 군 당국이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SLBM을 개발하는데 3에서 4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북한은 불과 1년 3개월여 만에 고각으로 발사된 SLBM을 500km가량 날리는 데 성공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을 기준으로 사전 5기 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올해 말 실전 배치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SLBM을 발사한 심포급 잠수함도 특이한 존재다. 보통 SLBM은 구소련의 골프급 등 일부 재래식 잠수함을 제외하고 6,000톤급 이상 대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탑재된다. 하지만 심포급은 2,000톤급으로 상당히 작아 섬세 가운데에 1발을 겨우 탑재한다. 미사일도 10에서 24발을 탑재한다. 우리나라나 서방 세계 기준으로 보면 실전 배치형은 될 수 없고 시험함의 성격이 강하다. 크기가 작아 안전성과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물속에서 SLBM을 콜드런치 방식으로 밀어올릴 때 상당한 고압의 가스, 증기를 사용하는데 그때의 충격으로 잠수함이 흔들리고 내려앉을 수 있다며, 때문에 보통 2,000톤급 이하의 소형 잠수함에는 SLBM을 탑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잠수함에 단 한 발을 실어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핵탄두 장착임을 과시하며 단 한 발의 핵탄두 미사일로 우리를 겁박하는 일격필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심포급 잠수함은 북한이 1990년대 고철로 들여온 구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개조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후 물결표 6월 2개월여 동안 무려 6차례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 5차례의 실패 끝에 오전 6기로 성공한 것도 서방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나로 발사 실패 때 원인 분석에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 재발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 또한 죽기살기식 개발이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미사일 발사 각도를 높이는 고각 발사로 비행거리를 줄여 시험하는 방식에서도 북한의 기술 발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8월 24일 SLBM 발사 때 북한은 실제로는 1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었지만 고각 발사로 최대 고도를 약 600km로 높여 비행거리를 500km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열도를 넘거나 가까이 떨어질 경우 일본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날 것을 의식해 취한 방식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무수단 발사는 고각 발사의 압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무수단 미사일은 직각에 가까운 80여 도의 각도로 날아올라가 대기권, 고도 100km를 벗어나 1413km 고도의 우주공간까지 솟구쳐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한 각도로 400km 떨어진 해상에 낙하했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형 궤도를 그리며 비행하기 때문에 400km의 비행거리면 최대 고도는 120km 안팎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보다 10배 이상 높은 고도로 치솟아 올라간 것이다. 이를 일반적인 비행 경로로 전환하면 30여 도 각도로 발사됐을 때 3200에서 3500여 킬로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관계 당국은 분석했다. 이 같은 고각 발사는 세계 미사일 개발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다. 보통 미사일 시험 발사 때 최대 사거리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미사일을 쏘지 이처럼 최대 사거리의 9분의 1 수준으로 압축해 발사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고각 발사는 미사일 비행이 불안정해져 엉뚱한 방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난도 기술로 평가된다. 군 산하기관의 한 전문가는 최대 사거리 3,500km 미사일을 400km로 줄여 발사한 것은 물리학적 상식으로 이해가 어려운 놀라운 시도라고 말했다. 1990대 중반 이후 우리 동해에서 좌초돼 인양된 북한 상어급 소형 잠수함, 유고급 잠수정의 경우도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운용이 불가능한 무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잠수함정을 분석했던 한 관계자는 상어급이나 유고급은 신뢰가 너무 비좁아 한국군이나 미군 같았으면 도저히 운용할 수 없는 함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무기 개발에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독자적인 전략, 전술 등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운다는 헝그리 정신을 갖고 무기 개발 및 도입에 임하고 있다며 우리 한국군도 이제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